네, 그럼 지금부터 민선 8기 취임 2주년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기자님 말씀 있으시고 끝나고 나면 기자님 질의응답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오늘은 민선 8기 2년을 지나서 3년을 시작하는 날입니다. 그동안 전북 도적에 보내주신 관심과 애정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지난 2년을 돌이켜보면 성공과 실패, 환희와 절망을 장복하며 치열하게 달려온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2년의 시간, 우리는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 전북 특별자치도 출범, 세계 한인 비스대회 유치라는 확실한 성공의 이적 목표를 세웠습니다. 한편으로는 잼버리 파행 논란과 국가 예산 삭감이라는 아픔과 침잠의 시간도 겪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다시 한번 힘과 뜻을 모았습니다. 도전하면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도전경성의 마음으로, 믿음으로 더 나은 전북을 위해 함께 전진했습니다. 도민 여러분께 드렸던 저희 약속들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전북을 바꾸고 전북 경제를 부흥시키겠다는 약속, 고향을 떠나지 않고도 더 나은 교육과 일자리를 누릴 수 있고 가족과 함께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전북을 이뤄내겠다는 약속을 위해 하루하루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지난 2년간 전북특별자치도는 우리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고 전북만의 새로운 색을 칠하는 동시에 정책이 도민의 삶으로 퍼져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첫째, 전북자치도가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습니다. 올해는 1월 18일에 128년을 이어온 전라북도라는 이름을 뒤로 하고 전북특별자치도의 시대를 열었습니다. 전북이 가는 길이 대한민국이 가는 길이 되도록 하겠다는 간절하고 절박한 마음으로 새로운 발전의 틀을 우리 손으로 만들어냈습니다. 전북특별법은 100여일 만에 국회를 통과해 변화를 열망하는 도민의 의지를 알렸습니다. 연말에는 131개 조문, 333개 특례를 담은 전부 개정안이 통과되어 희망찬 미래를 예고했습니다. 농생명, 외국인 고용 등의 특례를 포함해 전북만의 특성을 살린 첨단정책 패스트베드의 역할을 선도하게 됐습니다. 앞으로도 우리가 만든 혁신적 토대 위에 더 나은 미래를 위한 특례를 실행하고 더 새로운 특례를 도입하겠습니다. 둘째, 전북만의 새로운 색을 칠해왔습니다. 우리는 전북만의 가능성과 잠재력을 찾아 전북특별자치도에 새롭게 칠하고 덧입혔습니다. 기회발전특구와 2차 전지 특화단지 지정으로 미래 100년 먹거리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흙 속에 묻혀있던 농업이라는 진주는 농생명과 그린바이오, 레드바이오로 갈고 닦아 빛을 내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셋째, 정책이 도민의 삶으로 현장으로 퍼져나가도록 노력했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의 최우선 정책 목표는 기업 유치를 통한 일자리 창출입니다. 지난 2년 동안 우리는 대기업, 대열사 6개를 포함해 130곳의 기업으로부터 12조 8천억 원의 투자 유치를 달성했습니다. 투자가 완료되면 13,000개의 양질의 일자리가 생길 것입니다. 기업의 눈높이에 맞춘 정책도 꾸준히 추진해왔습니다. 1기업 1공무원제, 환경 단속 사전 예고제, 세무조사 시기선택제, 원스톱 119 지원단 등 새롭게 도입한 제도들이 뿌리를 내렸습니다. 신노사정 상생선언 및 상용차 산업 상생선언으로 노사 상생의 꽃을 전북에서 피웠습니다. 전북의 혁신적인 정책들은 청년들에게도 활기를 더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활력수당과 청년수당, 2배 접근 등 꿈과 생활을 모두 책임지는 금융 울타리를 마련했습니다. 수혜자도 2,500명에서 6,300명으로 대폭 늘렸습니다. 전국 최초 신혼부부 임대보증금 무이자 융자를 비롯해 안정적인 청년 주거 환경 조성에도 노력했습니다.
인구 정책의 미래를 바꿀 첫걸음도 전북에서 시작했습니다. 우리 도가 제안한 지역 특화형 비자 사업은 전국으로 확산됐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성과에 안주하지 않겠습니다. 전북의 100년 대계는 이제 시작입니다. 도민 여러분께서 체감할 만한 변화를 위해 믿고 의지할 수 있는 100년 대계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지난 2년에 이어 남은 임기의 마지막 1분 1초까지 오직 도민을 위해 민생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도민 여러분, 앞으로 우리 도정은 활기찬 전북, 도민이 행복한 전북을 위한 100년 대계를 다져나가겠습니다. 특히 26년까지 눈에 보이는 성과를 낼 수 있도록 7개 분야를 집중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바이오, 에너지, 방위산업 등 신산업 프론티어 거점을 조성하겠습니다. 우리의 강점인 그린바이오와 연계한 레드바이오, 전주기 지원체계를 완성하겠습니다. 임기 내 바이오기업 90개를 유치해서 도내 2,300여 바이오기업이 가동되는 생명경제 생태계를 만들겠습니다. 2차 전지 핵심 소재 공급 기지로서 인프라 확보와 초격차 기술 확보에 매진하겠습니다. 수소 특화 단지 지정과 분산에너지 특화 지역 신청 등 신재생 에너지 산업을 촉진하겠습니다. 방산 혁신 클러스터 조성과 미래차 산업 첨단화를 추진하고 푸드테크, 에너지, 모빌리티 등 핵심 산업 고도화를 통해 기후테크 선도 지역으로 발돋움하겠습니다. 둘째, 기업하기 더 좋은 특별자치도를 만들겠습니다. 기회발전 특구를 활용해서 전북에서 성공할 기업, 전성기 프로젝트 2탄을 더하겠습니다. 세계 한인 비즈니스데이를 성공적으로 배치하여 전북 경제 성장의 모멘텀으로 삼고 전북형 스마트 제조 혁신 프로젝트는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셋째, 미래 농생명 산업의 리더가 되겠습니다. 국가식품산업 핵심 거점으로 국가식품 클러스터를 확장하고 농생명 대표 기업 지원 체계를 20개에서 110개 규모로 확대하겠습니다. 넷째, 혁신 인재 육성 허브가 되겠습니다. 매년 15,000명의 지역 산업과 연계한 혁신 인재를 키워서 지역에 취업하고 기업을 성장시켜 지역이 살아나는 지역 정주형 선순환 시스템을 마련하겠습니다. 다섯째, 전방위적 인구 정책을 추진하겠습니다. 임신 출생 지원 예산을 연 350억 원에서 27년 연 500억 원으로 확대하고 출산 장려 패러다임을 선도적으로 전환하겠습니다. 전북특별법에 다자녀 가구의 공무원 채용 등 특단의 우대 방안을 도입하고 공공기관부터 먼저 실천하겠습니다. 그 후 민간까지 확산해서 다자녀 가구에 대한 혁신적인 지원을 모색하겠습니다. 여섯째, 돌봄 공백 제로에 도전하겠습니다. 1단계 민관 협력 체계를 통해 메뉴판식 돌봄 서비스 토대를 마련하고 2단계 청년 빈곤 가구와 고립 은둔 청년까지 취약계층이 돌봄 서비스를 맞춤 선택하는 365함께 돌봄을 시행하겠습니다. 복지자원 플랫폼, 농업촌 찾아가는 서비스, 민관협력 추진단 등 새로운 돌봄 체계를 촘촘히 하고 돌봄 안전망을 확충하겠습니다. 일곱째, 문화여가 1번지를 만들겠습니다. 도민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대폭 개발해서 세계 소리축제, 세계 서예 비엔날레 등 문화예술축제가 도민에게 더 가까워질 수 있도록 개편하겠습니다. 대표 도서관, 서예 비엔날레관, 도립국악원 등 도심 속 여가 시설을 보강하고 산림자원을 활용한 여가 시설을 대폭 늘려나가겠습니다. 존경하는 도민 여러분, 지난 2년간 저는 끊임없이 도전을 이야기했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도전을 꿈꿉니다.
제가 도전을 말하는 이유는 자명합니다. 도전이 가치 있고 아름다운 것은 도전하는 자만이 느낄 수 있는 희망과 절망, 환희와 슬픔, 성공과 실패의 역사가 도전의 여정 안에 고스란히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슬픔과 실패의 역사는 새로운 성공의 밑바탕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앞으로 2년 아직 경험해보지 못한 새로운 전북, 특별한 전북을 도민 여러분과 함께 다시 도전하면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과 함께라면 반드시 할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과 함께하는 매 순간, 함께하는 이 길이 언제나 자랑스럽고 영광스럽습니다. 도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의 성원과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럼 지금부터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하실 분은 손을 들어주시면 됩니다. 여유 있게 질의응답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홍정 기자님. 네, 연합국의 엄승현 기자입니다. 현재 투자도가 출범하고 지금 여전히 많은 토해가 필요하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거 현재 보면 또 전국적으로 지역 생존 차원에서 메가시티 통합 분위기인데 우리 도도 역시 좀 더 강화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좀 더 앞서 있는 강원 투자도가 그 본인가 필요할 수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지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저희가 특별자치도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다른 특별자치도와 긴밀한 협조 관계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특히 전북특별자치도와 가장 유사한 곳이 강원 특별자치도입니다. 제주도나 세종특별시는 중간 단계, 기초 단체가 없기 때문에 강원도와 전북이 같이 힘을 모아서 이런 어려운 난제들을 해결해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을 긴밀하게 협조하고 조만간 강원특별자치도 도지사께서 전북을 방문해서 같이 협업 방안도 마련하고 또 4개의 특별자치 시도의 협의체도 출범을 해서 같이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메가 시티와 관련된 그런 문제에 관해서는 전북도 전라권 광역 경제동맹체를 다시 구성하고 전북이 좀 선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전북권을 전체로 경제동맹체로 묶는 것들은 여전히 전북을 위해서도 필요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이 부분에 관한 논의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전북 내에서의 여러 전주 완주 통합 문제라든가 군산, 긴제, 부안의 특별지방자치단체의 출범에 관한 것은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저희가 인내를 가지고 꾸준히 해당 지자체의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다음 기자님. 네, 뉴시스 최종 기자님. 저는 좀 한 2개 정도만 여쭤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지사님 그동안 2년 동안 운영을 하시면서 사실 여러 인사 문제들이 내정이 되면 여러 문제들이 계속 터지고 있거든요. 매번. 이런 부분에서 약간 도를 장악하는 그런 부분이 좀 부족한 게 아니냐라는 지적, 또 인사 문제가 좀 여러 문제가 있을 거라는 지적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한 말씀 부탁드리고요. 또 하나는 또 앞으로의 또 계획을 좀 듣고 싶은데 재선에 대한 질의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 부분에 대한 입장도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인사 문제는 항상 어려운 문제이기도 합니다. 초반에 기존에 해왔던 관례와 상당히 다른 인사를 제가 한 것도 사실입니다. 예를 들면 산하기관장들을 임명하는 과정에서도 그렇고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에서 도의회와 초반에 갈등을 일부 빚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도의회에 있는 많은 의원님들께서 특히 산하기관에 새롭게 임명된 기관장님들이 내주시는 그 성과 또 새로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저는 지금 대부분 인정하고 그 성과를 인정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앞으로 더 많은 성과를 내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도청 본부에 관해서는 아무래도 새로운 도지사가 와서 새로운 도정을 또 강하게 많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과정에서 곳곳에서 예기치 않은 그런 불만들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런 모든 것들은 도가 더 발전하기 위한 그런 과정이다라고 생각합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 간부 공무원들이 먼저 여러 직원들과의 소통에 문제가 없었는지를 되돌아보는 계기도 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그런 점에서 모든 인사는 저는 도청에 있는 모든 공무원들이 하나가 되어서 스크럼을 짜고 나가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 그리고 스크럼의 핵심에는 간부 공무원, 도지사부터 간부 공무원들이 앞에 있고 그것의 핵심은 저는 솔선수범이라고 생각합니다. 좀 더 겸손한 소통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이런 부분에서 저부터 더 솔선해서 실천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선 문제는 제가 여러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은 제가 재선에 관해서 정확한 의사를 표명할 때가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도전에 보다 집중하고 우리 도민들의 삶을 보다 편안하고 그동안 2년 동안 해왔던 여러 어려운 사업들이 성과를 낼 수 있도록 집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제가 몇 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제가 많은 기업들을 유치하는 과정에서 그분들이 전북에 기업이 내려오고 보다 편안하게 정착하고 중장기적인 계획을 세우기 위해서는 도지사가 적어도 2번은 반드시 해야 된다라고 하는 요구를 저한테 많이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가 깊이 검토해 보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한 바가 있습니다. 네, 박진희 부장님. 인사 얘기가 나와서 그러는데요. 이제 인사가 만사라고 하잖아요. 최근에 도 직속기관에 연달아서 갑질 논란이 일고 있는 고위 간부가 이제 인사이동을 하게 되면서 그 기관의 직원들의 상대적 박탈감이 큰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물론 중요하지 않은 부서가 없다고 생각하시겠지만요. 이제 잇따라서 본청이 아니라 직속기관으로 이제 논란이 됐던 간부들 인사이동을 하는 부분들은 좀 고심을 하셨던 인사였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인사를 하실 때도 좀 더 고민을 해서 보내시는 게 어떨까 싶은데요. 내부적으로는 좀 거기가 유배지냐 이런 성토의 발언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이제 그런 것들을 고려하지 않고 인사를 하셨을 수도 있지만 개선점이 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인사의 직속기관의 고위직을 내버려 보내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있으신지 또는 앞으로 좀 개선을 할 여지가 있으신지 궁금하네요. 저는 모든 산하기관을 포함해서 모든 자리에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그 일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사람을 그 자리에 임명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를 들면 산하기관에 전직 공무원 출신이 임명된 것은 적어도 임명권자인 저의 판단으로는 그분이 그 역할을 가장 잘할 것이라고 해낼 것이라고 제가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그 이상도 이하도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씀을 제가 드립니다. 네, YTN 김윤승 기자님. 네, 지금 통합 움직임이 계속 나오고 있는 전주안 같은 경우에는 상생 협력이라든지 이런 관련 사업들을 꽤 장기간 하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이제 주민들한테 공감대를 형성해 달라고 요청 내지는 우리가 이렇게 하고 있다는 모습을 좀 보여주시는 것 같은데요. 새만금 아까 지자체 얘기가 살짝 나왔는데 군산김제 같은 경우에는 갈등이 봉합될 여지가 잘 보이지 않고 있고 실제로 도에서도 어떤 움직임을 취하고 있는지 피부에 와닿는 게 좀 많지 않아서
그 상황등시와 관련된 것이 혹시 선언적 의미로 지금 그냥 약간 좀 밋밋해서 좀 약간 이렇게 동업을 시키기 위한 준비 단계인 건지 아니면 실제로 뭐 어떤 계획이 도중 후반기에 좀 예정이 된 게 있는지 전주완주 문제하고 새만금 문제는 조금 다릅니다. 이 전주완주는 이미 지금 3번에 걸쳐서 실패를 했기 때문에 통합에 대한 요구가 굉장히 큰 상황이고, 통합에 그동안 통합이 실패했던 원인이 무엇인가를 분석하는 과정에서 양 지자체 간의 신뢰를, 특히 완주에 있는 국민들의 신뢰를 쌓는 작업이 선행되어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이 많은 분들이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꾸준히 인내를 가지고 진행을 해야 된다 라고 해서 진행되는 것이 상생협력 사업이고, 이것은 앞으로도 계속 통합 여부와 무관하게 계속 지속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다만 그 과정에서 신뢰가 더 쌓이면 통합의 그 시기가 조금 더 당겨질 수 있겠죠. 다만 그 새만금 쪽은 통합을 아직은 염두에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3개의 지자체를 지금처럼 정상적으로 유지하고 있는 전제 하에서 특별자치단체 공동사업을 위한 별도의 그 단체를 만드는 작업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3개 자치단체 장의회가 동의를 하면 이걸 추동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그동안